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의 강민규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통계 분석과 머신러닝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R의 기초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첫 번째로 R 프로그래밍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R을 사용하기 위한 에디터인 RStudio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RStudio 인터페이스와 기초적인 구동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작업 환경 설정 방법과 R 라이브러리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은 컴퓨터 언어인 동시에 통계 컴퓨팅과 그래픽 작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환경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로버트 전틀먼 그리고 로스 이하카라는 사람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R코어 팀이라 불리는 전문가 그룹에 의해 개발 그리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R은 AT&T 벨 연구소가 개발한 S랭귀지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으며 또한 R은 스크립트 기반의 오픈소스 언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R은 기본적으로 R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사용하는 누구라도 여러분이 수행한 데이터 분석 작업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R과 같은 언어를 활용한다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작업 과정에서 동일한 데이터와 코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R 언어 자체는 스크립트 작성, 즉 텍스트 컴퓨터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즉 R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작성되는 컴퓨터 코드에 기초한 작업 환경이며 메뉴를 클릭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인터페이스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RStudio는 무엇일까요? RStudio는 R을 감싸고 있는 GUI,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말할 수 있습니다. RStudio 이외에도 비주얼 스튜디오 같이 R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 있으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RStudio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R과 RStudio의 개인적인 설치와 사용은 모두 무료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R 프로그래밍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의 장점입니다. 무엇보다 R은 다양한 통계 기법과 수치 해석 기법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텍스트 마이닝 등 최신의 기법들이 빠르게 개발이 되어 R 생태계에 반영되고 있고 윈도우, 맥 OS, 리눅스 등 모든 컴퓨터 작업 환경에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외에도 R은 최고 수준의 그래픽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R의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R의 첫 번째 단점은 C++, 파이썬과 같은 언어보다 처리 속도 면에서 약간 느리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초기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R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는 단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상용 통계 툴과는 달리 러닝 커브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즉, SPSS와 같은 기존의 상용 툴은 처음 학습하기에는 용이하나 다양한 기능적 제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R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초기 학습에는 시간이 소요되나 학계와 실무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분석 기법을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 프로그래밍의 또 다른 특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R 프로그래밍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점 중 하나는 종합적인 통계 분석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통계 검정 방법 외에도 선형, 비선형 모델링, 시계열 분석, 군집 분석, 공간 통계 분석, 베이지안 통계 분석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혹은 미래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고급 통계 기법들이 거의 모두 R의 생태계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처럼 많은 최신의 분석 기법들이 R이라는 언어를 통해 개발되고 있고 라이브러리라 불리는 패키지 형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는 R을 실행한 후 install packages라는 명령어를 통해 간단하게 설치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강의에서는 패키지의 활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R 프로그래밍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해당 언어가 완전한 오픈소스로 개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언어의 사용자가 직접 통계 패키지를 개발하고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개발된 R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확장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패키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R과 같은 오픈소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 세계에 R을 사용하는 거대한 학자 및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R과 관련된 학습 및 프로젝트 작업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출판 가능한 수준의 뛰어난 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 역시 R이라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디폴트로 제공되는 다양한 그래픽 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래픽의 다양한 설정과 조건 변경을 통해 커스터마이즈드 된 다양한 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 역시 R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많은 학생들이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엑셀로 수행하지 못하는 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한 연구에서 개인 단위 통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R로 시각화한 것인데요. 이러한 수준의 그래픽은 엑셀에서는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 R 언어를 통해 이러한 시각화 결과물들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픽 역시 R을 통해 작업한 그래픽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그래픽 역시 엑셀을 비롯한 기존의 상용 프로그램들을 통해 제작해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R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그래픽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한다면 생각보다 간단한 이러한 하이 퀄리티 그래픽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R은 통계 분석 기능 외에도 시각화 툴로서 매우 훌륭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펴보신 바와 같이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는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드와 데이터를 타인과 공유하는 경우 일반적인 통계 분석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산 그리고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나 분석 작업의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읽기, 데이터를 올바른 포맷에 맞추기, 복잡한 데이터의 패턴을 탐색하기, 통계 분석을 시행하고 가장 좋은 모델을 찾기, 기초 통계와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시각화 결과물을 제시하기와 같은 작업 순서가 데이터 분석의 일반적인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과 같은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모든 분석 과정을 하나의 스크립트 내에서 실행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뀌거나 모델을 다시 설정하거나 혹은 리뷰어가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손쉽게 수정 및 추가 분석 과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데이터셋을 동시에 불러오고 분석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스크립트 기반의 언어가 갖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R은 cran.rproject.org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윈도우 버전 외에 맥 OS, 리눅스 버전의 R을 무료로 다운로드한 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의 컴퓨터 환경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설정 사항들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한국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버전으로 설치하시면 되고 그 외의 설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모두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러한 R 프로그래밍을 설치한 이후에 실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최초의 화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화면이기는 하지만 별도의 인터페이스 없이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제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 보다 편안하게 여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RStudio를 비롯한 GUI를 다음 단계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RStudio는 rstudio.com 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R과 마찬가지로 개인 버전의 RStudio는 무료로 설치할 수 있고 매우 간단하게 다운로드 과정을 통해 설치 가능합니다. RStudio의 설치가 끝났다면 이후부터는 R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RStudio만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RStudio를 처음 실행하였을 때 화면은 화면의 왼쪽과 같습니다. RStudio는 총 4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코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코멘트를 남길 수 있는 창인 소스 윈도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창에서는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를 저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해당 코드를 다시 불러와서 작업할 때에도 소스 윈도우 창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분석 결과를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작업 결과에 대해 컴퓨터가 보내는 각종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콘솔 윈도우가 있습니다. 콘솔 윈도우의 경우 여러분들이 소스 윈도우에 기입하는 스크립트를 직접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소스 윈도우와 달리 콘솔 윈도우는 스크립트가 별도로 저장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스크립트의 저장과 반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가급적 소스 윈도우에 저장을 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작업 결과 메모리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들과 할당된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environment 윈도우가 있습니다. environment 윈도우에는 여러분들이 분석 작업을 진행하면서 불러온 데이터셋과 각종 벡터들,
그리고 메모리에 할당된 항목들이 표기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현재 메모리를 어떤 객체에 할당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벡터나 데이터를 직접 열어본 후 그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RA Environment Window와 관련한 한 가지 주의사항은, R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메모리에 할당되었던 항목들을 기억해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경우 기존 메모리에 할당된 항목들을 반드시 삭제한 이후에 다른 작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메모리에 할당된 값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분석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각화 결과물과 저장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플롯 윈도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은 통계 분석을 위한 도구인 동시에 강력한 시각화 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화 툴을 사용한 결과물을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바로 플롯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시각화 결과물의 경우 플롯 윈도우 창에서 1차적인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JPEG이나 PNG와 같은 그림 파일 형태로 익스포트하여 리포트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개의 창은 RStudio 메뉴에서 페인 레이아웃 설정을 통해 그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옵션 메뉴에 있는 페인 레이아웃 항목을 통해 4개의 창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배경화면이나 글자의 색, 크기 등 다양한 세부 설정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화면이 크롬이라는 테마를 적용한 기본 화면이고, 오른쪽은 코발트라는 테마를 적용하여 실행한 RStudio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적용되는 색이나 테마 역시 설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니 수강생 여러분들 본인의 기호에 맞게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 인바이러먼트, 즉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과 각종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환경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표, 그림 등의 결과물을 정리하는 폴더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폴더 설정을 하는데 이용되는 명령어는 바로 setwd, set working directory라 불리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작업 폴더를 설정하는 방법은 setwd라는 명령어 안에 폴더명을 직접적으로 명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명령어를 실행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모든 작업과 결과물들이 해당 폴더를 기반으로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올 때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도 워킹 디렉토리로 설정된 공간이 되고, 통계 분석을 시행한 이후에 만들어진 테이블이나 시각화 결과물들을 자동으로 저장하게 되는 공간도 해당 폴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폴더를 기반으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환경 설정 항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 폴더가 설정된 이후에 해당 폴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getwd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안에 특별한 아규먼트 없이 getwd라는 명령어만 입력하시면 되고,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설정한 현재 작업 중인 폴더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작업 폴더가 설정된 이후 다음으로 중요한 환경 설정 항목은 라이브러리 혹은 패키지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R에서 라이브러리는 특정 기능이나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패키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패키지와 라이브러리는 때로는 혼용되어 사용됩니다. 먼저 패키지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 데이터, 문서가 포함된 모음입니다. 예를 들어 ggplot2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패키지입니다. 사용자는 크랭과 같은 공식 저장소를 통해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러리는 R의 용어로서 패키지가 설치되는 디렉토리 혹은 해당 디렉토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R 사용자들이 라이브러리를 패키지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패키지는 install packages라는 명령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ggplot2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install packages 가로 열고 ggplot2 가로 닫고 라고 콘솔 창 혹은 스크립트 창에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를 설치한 후에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 해당 패키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온 패키지의 함수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라이브러리 ggplot2라는 코드를 입력한 이후 ggplot2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기능과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gplot2의 ggplot 함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가운데 하나는 패키지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R 세션을 시작할 때마다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여 패키지를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패키지에는 다양한 데이터와 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패키지의 문서를 읽다 보면 해당 패키지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물음표 플러스 펑션 형식으로 패키지의 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R에서 패키지를 불러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R의 패키지 생태계는 매우 방대하므로 특정 분야나 목적에 맞는 패키지를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R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